네, 특징주로 아진산업을 보겠습니다. 아진산업은 이제 원래는 그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계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그 탄소섬유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이슈가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중간재를 개발한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일본과의 갈등이 어쨌든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테마가 어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후성이나 솔브레인 같이 탄소섬유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아니면은 아진산업처럼 탄소섬유라는 테마를 확장시켰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언제건 주가가 밀리면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를 하시려면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테마주를 하시는 게 가장 맞아요. 근데 모든 테마주가 그렇듯이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에 대한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위주로만 이런 테마 섹터들을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아진산업 관련된 이슈는 이전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게 탄소섬유 중간재라고 합니다. 중간재인 프리프레그를 개발하는 업체예요. 아이고. 네, 탄소섬유 중간재인 프리프레그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차량용 부품이에요, 부품. 그래서 국내 자동차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납품하기 위해 연구 개발 중인 과제예요. 그래서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예요? 프리프레그가 아니라 뭐죠? 탄소섬유 중간재 프리프레그. 이게 이제 엮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기에 급등하고 이제 끝나는 테마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 남아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테마가 있어요. 그럼 그런 테마들은 보통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은 그 테마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1%라도 연관지을 수 있는 다른 테마를 찾아서 그 테마를 확장시켜요. 그래서 그 테마와 연결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뭔지를 끊임없이 찾아보시는 게 테마주 매매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방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상위 세계 업체 무도레이, 토, 미쓰비시 레이온 이런 세계 업체가 세계 탄소섬유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탄소섬유 같은 경우 세계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국내 그 소재를 개발해야 된다. 특히 탄소섬유 관련된 부분에 이제 투자를 좀 꾸준히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현재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게 뭐 에칭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은 조금 그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일본이 글로벌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또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에요.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자동차 분야까지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일본의 일부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진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의 성향을 가지면서도 탄소섬유와 관련된 부분이 같이 엮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주가의 테마성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봐도 그 반등이 한번 나올 위치였죠.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 그 위에 양봉, 그 다음에 조정인데 어디서 반등이 나오죠? 이전 고점과 일치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올려드렸던 그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강의를 보시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기본 강의지만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무료로 올려드린 거니까 안 보신 분들은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와 활용 강의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제 지지 패턴을 받고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 급등이 나온 가격대가 또 어디예요? 전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전 고점 대항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항이 한 템포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급등했으니까 지금 타이밍은 일단 매도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여기서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테마주가 특정 테마로 인해서 반등하고 또 그 테마가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급등한 테마보다는 아직 안 올랐던 테마 중에 혹은 조정 이후에 지지를 보이는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차피 탄소 섬유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려도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최소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대장으로 남아있었던 후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조정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20일 이평선에서 밑골이 달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돌려세우고 양봉 뜨면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 일단 나와요. 지금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전고점을 돌파해냈는데 그 가격까지 밀렸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양봉 뜨면 기본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렇죠?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맞죠?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8,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제가 올려드린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어 활용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진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테마주는 금방 안 죽습니다. 당분간은 살아 있어요. 대신 종목별로 순환매는 돌 수 있겠죠. 그래서 테마 섹터를 보실 때는 뭐 탄수섬유 관련된 혹은 일본의 규제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에서 언급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미리 하지는 마세요. 상상해서. 기사에서도 있고 언론에서 아예 노출이 안 됐는데 이 종목은 일본 수출 규제줄 같대 라고 해서 매수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건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적어도 언론에서 한두 번이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처럼 자동차 부품이나 뭐 이런 자동차 부분에도 수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기사가 한두 줄이라도 나온 거, 이거 위주로 올라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급등 후 조정이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테마주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흐름 예측이 워낙에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매도 타이밍에 매도를 해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해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제가 강의 영상에 주식의 100%는 없다라는 강의 영상도 올려드렸죠. 어디까지나 확률이에요. 높은 확률에 붙는 거고 그 높은 확률을 반복하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4번 져도 6번 이기면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높은 확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